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공선감TV가 촬영한 영상물을 가로 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장면입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선관위 직원은 분류 과정을 지켜보던 참관인의 분류기 이상징 후 지적에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 직원이 누구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거라 생각했던 분류기의 오작동을 언급한 겁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마치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야 하나요? 특히 자신이 마치 오선 의원인 것처럼 나서서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가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히며 시건방 떨고 있는 이준석. 월간 조선 최우석 기자마저도 선거 조작 의혹에 다 걸겠다는 이준석. 더 잃을 게 없는 인물이 도대체 뭘 건다는 이야기인가? 혹시 본인이 30대 기술은 적임자란 착각 때문이라며 이준석을 조소로 직격했습니다. 지금 우파 시민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연일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지지층이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귀쳐맞고 외면한 채 오히려 21대 국회 첫 행보로 알랑방구 끼어도 표 절대 안 주는 광주로 내려가 5.18 발언을 사과한다는 등 좌파 비유나 쳐맞추며 우파 지지층 복장 터지는 헛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우파 여러분, 이제 진짜 통합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남권 아니었다면 이보다 더 폭망했을 통합당이 영남권을 돌아다니며 감사 인사에도 모자랄 판국의 말입니다. 지금 영남권도 알고 보면 통합당의 입지가 결코 탄탄한 게 아닙니다. 한국일보는 통합당이 예뻐서 찍었겠나라는 자주 썩인 지역민의 민심을 전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4일 아침 터져나온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지만 선관위는 기계 이상 없다는 중앙일보의 뉴스 기사 이미 많은 분들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충남 부여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참관인 A씨가 분류기 오작동 현상을 느껴 항의했고 이를 확인한 결과 실제 분류기 작동이 이상해서 현장에서 노트북까지 재부팅해 다시 분류기를 재작동시킨 결과 다른 득표수가 나왔다는 참관인 A씨의 생생한 증언을 전하는 폭로기사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 부여 개표 상황을 A씨 증언을 토대로 전자개표 결과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180표,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100표 득표한 결과가 나왔지만 참관인 A씨의 끈질긴 항의로 재검표 결과 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170표로 정진석 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을 투표로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은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 늦게 저는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VON 뉴스 김미영 대표는 정진석도 지도자 자격 없다. 왜 침묵하나? 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영 대표의 지적처럼 아니 정진석 씨 당신은 지금 뭐 하나요? 참관인의 열성적인 감시로 가장 실질적 소외를 얻은 사람이 바로 정진석인데 당선되었다고 부정선거 의혹은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해당 소식에 김소연 변호사는 분류 이상으로 재분류해서 이번 표를 수십 장 되찾아왔다는 개표 참관인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참관인들이 손으로 표를 직접 센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참관인들이 표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즉, 분류기를 통과한 100장짜리 묶음 안에 혼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없는 구조였고 기사에 나온 참관인들은 소리치고 화를 내서 겨우 확인을 했고 혼표 발견으로 재분류를 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통상 참관인들은 개수기와 분류기가 너무 빨라서 혼표를 발견할 수 없고 마음들이 급해서 기계에 뜨는 숫자들만 보고 있다가 각 캠프에 보고해주기 바빴다고 합니다. 즉, 기계 오류는 발견할 수도 없고 애초에 기계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소연 변호사는 정대협청위원회 회방에도 수십 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 노력하며 애먹은 외교부는 못 믿을 곳이라 시민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 딱 버티고 유통비 걷어가야 했는데 선거 부실 관리 및 위법 사항 증거와 진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도 국민들은 사법 절차나 검증 절차 절대 하지 말고 선관위가 하는 일은 일단 믿고 봐야 하는 거지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자발적 소개표를 통해 의혹 해소시키려는 노력보다 여전히 모든 게 이상무라며 자신들을 믿으라고 말로만 때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공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니, 당신들이 신이고 예수입니까? 뭘 자꾸 믿으래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글들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우파층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우파층은 조만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투표 부정 의혹이 들불처럼 크게 번진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당 차원의 대응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후보에게 표를 준 국민들은 지금 의혹이 이렇게나 많이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선관위에 재개표를 요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결과가 나와 또 낙선이 되더라도 부정선거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결해 준다면 유권자들은 그 노력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 불복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며 향후 계속 실시되는 선거에 대한 의심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낙선 후보들이 재검표를 요구했다고 해서 반대편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보다는 당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용기 있게 나선 것에 대한 우리 편 지지자들의 결집표를 더욱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당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민경욱 후보와 김소연 후보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우파층의 전국구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떤 선거에라도 다시 출마한다면 우파층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아 지금보다 훨씬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나오는 용기 있는 행동은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층 요구를 외면하는 자칭 우파 정치인들 두고 봅시다. 후원금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개혁연대와 전 대표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기세입니다. 14일 기준 정 의원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은 총 5건입니다. 11일 시민단체 활빈단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 생모임도 14일 윤미향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 실천행동, 자유대한호국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도 고발에 가세했습니다. 이처럼 정의개혁연대와 윤미향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14일 온라인 누리꾼들이 가장 분노한 뉴스는 김어준과 윤미향의 대중을 기만하는 말장난이었습니다.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윤미향을 출연시켜 정의개혁연대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이가 먼저 기부자 중에 이름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많아 못 내놓는다고 하자 윤미향이도 그렇다고 거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꼬라지를 어떻게 볼까요?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중립성 개념 따위 없는 김어준을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 퇴출시키라는 요구가 많은 겁니다. 김어준이도 눈은 달렸지 싶은데 무엇을, 누구를 믿고 국민 눈치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도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말이다. 기부자를 까라고 하냐? 왜 엉뚱한 물타기를 하냐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개혁연대 정의연과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여 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 3,800만 원으로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정의개혁연대와 전신격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정부, 지자체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19억 6,508만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엔 교육부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1억 5천만 원, 2018년 4억 3천만 원, 지난해 7억 4,708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6년 대비 지난해엔 46.6배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받은 셈입니다. 5월 14일 기준 올해는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6억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 의원은 이런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내역을 4년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받은 국고보조금 6억 2,200만 원 내년 공시 대상을 제외하면 13억 4,308만 원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 공시에만 지난해에 5억 3,796만 원을 받았다고만 기재했습니다. 정 의원과 주소가 같은 정대협은 이 기간 국고보조금을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정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제표 운영 성과표도 국세청 홈택스 공시 자료처럼 2019년에만 5억 3,796만 원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희 정 의원 사무총장은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이 완료되면 재입력해 재공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받은 돈 그냥 제대로 기재하면 그만인데 무슨 전문가 타령, 오류 타령 늘어놓나요? 회계 전문가들은 정 의원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치료 등 지급 명목에 맞게 쓰였는지도 정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가부의 경우 정 의원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국어계남 할머니의 유족이 지난해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로부터 총 25만 원의 조의금 말고는 장례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계남 할머니 딸인 이민주 씨는 14일 지난해 3월 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 의원 직원 2명이 조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 윤미향 당선자는 5만 원을 냈다며 이건 말고는 정 의원에서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주 씨는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 의원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5명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히는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진짜 갈수록 태산인데요. 토착 외구 친일파가 되어도 좋으니 그동안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모두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길 바랍니다. 오죽했음 문희상에 편지 쓴 위안부 할머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안부 피해자 개혁에 더해 이름을 새겼다며 분노해 겨울 새벽에 망치와 끌을 들고 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웠을까 싶네요. 보나차님, 하나유인영님,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